네, 한번 볼게요. 자, 20번 문제는 그 성질 정리의 이름이 있어요. 파포스라는 사람의 중선 정리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에 다 수록되어 있을 거고요. 뭐 여기 있는 뭐 홍보 친구들이지만 덕고 같은 경우는 작년 수행평가로 요거 증명하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정리인지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삼각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중선이라는 게 뭐죠? 중선? 중선이 뭐지? 중선? 가운데선? 뭐 어디가 가운데인데? 중심선 어디가 중심인데? 삼각형의 중심이 뭔데? 뭐 임마? 무게중심이 떠오르셔야 돼요.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었고 중선이라 함은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중선의 정의는 정확하게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과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림일 때 항상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2배의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과 같다. 요게 중선 정리예요. 항상 성립합니다. 증명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M이 중점이기 때문에 우리 BM 대신에 CM을 써도 전혀 문제 없겠죠. 뭐 크게 상관없겠죠? 요게 파포스의 중선 정리예요. 그럼 이제부터 증명하는 방법은 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낼 거예요. 자, 우리가 좌표 평면 표현해 놓고 BC를 다음과 같이 X축 위에 잡아 볼 거야. A는 어디 있는지 몰라. 편의상 임의의 한 점에 있다라고 좀 잡아 볼게. 여기까지 문제 없냐? 됐죠? 그때 처음 A의 좌표는 그냥 A, B 임의의 문자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C의 좌표를 C,0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B는 마이너스 C,0이 되겠죠. 어떻게 잡은 거야? 중점 M을 원점으로 잡자가 포인트입니다. 됐나? 저 그림을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놨어. 됐죠? 그래서 그냥 써보면 돼요. AB제곱 뭐냐 얘들아? AB제곱은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쓸 건데 루트 없이 쓰면 되겠죠. 그래서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자, 마찬가지로 AC제곱은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그 다음 AM제곱은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 이거 0,0이겠죠. 마지막 BM제곱 또는 CM제곱은 C제곱입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이 둘을 더해봤더니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가 돼요. 전개해서 더하면 얘는 더해봤더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래. 그래서 왼쪽 게 오른쪽 거 2배 맞네. 끝. 증명 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증명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아래 2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오른쪽에 22번은 직접 한 번은 꼭 해보세요. 시작. 22번 해보시는 거야. 아래 2번이랑. 네, 볼게요. 야, 뭐 그림이 돌아가 있다고 못해서는 안 되겠죠. 20-2번은 B를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A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B에서 뻗어나가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2배와 같습니다. B에서 내린 중선의 제곱 더하기 절반 2의 제곱의 합의 2배와 같다. 됐나요? 그래서 BD 얼마 나왔죠? 동기 얼마 나왔어, BD? 루트 33. 또 생기 얼마 나왔어? 똑같이 나왔어요. 다 괜찮니? 계산 결과? 계산 안 해도 되죠? 전개해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 됐죠? 체크해 보시고요. 자, 22번. 그러니까 이런 증명들은 얘들아 웬만하면은 원점 하나 가져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편의상 A를 원점으로 잡았고
요 놈을 a, 0이라고 잡고 얘를 b, 0, b라고 잡으며 a, b라고 잡아봤어. 그 다음에 점 P를 임의의 한 점이기 때문에 x, y라고 좀 할게요. 얘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이거 참고로 중학교 때 우리 봤던 거야.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었죠? 직사각형 내부에 한 점이 있어. 요 점에서 각각의 꼭지점으로 선을 보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과 같다라는 거 피타고라스 배울 때 처음 배웁니다. 그때의 증명 방법은 평행선 그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됐었어. 기억날까?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중2. 그쵸? 자, 걔를 조금 더 일반화시키는 거고요. 얘도 별반 특이한 거 없이 그냥 직접 구하면 됩니다. AP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CP제곱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될 거예요. 전개할 필요 없고. 자, BP제곱은 X-A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DP제곱은 X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다. 그래서 위아래 더하시면은 양쪽이 똑같이 생겼다라는 게 어렵지 않게 보이고 증명이 완료되는 겁니다. 증명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끽해봤자 너희한테 증명하라는 문제는 학교에서 쌤이 언급하지 않는 이상 안 나올 확률이 높고, 만약에 나온다면 빈칸 채우기 정도로 아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빈칸 채우기. 알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정리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는 개념 노트를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가봅시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인 내분점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경원아, 내분점이 뭐였냐? 자, 원래는 내분점도 있었고 외분점도 있었어. 지난 교육과정에는. 근데 이제 외분점이라는 놈은 제외가 되긴 했어요. 그래도 언급은 할 겁니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내분점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내분점. 자,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1차원적인 것도 한번 봐야 되고 2차원일 때도 봐야 되는데 1차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차원. 1차원이라 하면 수직선이라고 했습니다. 수직선상에 점 A가 있어요. 좌표가 X1이고요. 점 B가 있습니다. 좌표를 X2라고 좀 해볼게. 됐니? 너희한테 문제에 뭐라고 나올 거냐면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 P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점 P가 등장해야 되는데 AB를 M 대 N으로 내분. 내가 무슨 내자? 안 내자겠죠. 내랑 왜가 나왔으니까. 그치? AB 사이에서 분은 뭐야? 나눌 분. 나누는 점이란 뜻이에요. AB 사이에서 뭐 한다고?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이야. 뭐를? 선분을. 그래서 점 P는 A, B를 M 대 N으로 쪼개는 놈입니다. 여기까지 내분점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괜찮아? 그래서 얘가 A, B의 M 대 N 내분점 P라는 말과 동의어 같은 말은 AP 대 BP가 M 대 N이구나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앞으로 문제 나올 때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됐냐? 그럼 얘랑 또 동의어로 우리는 점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 얘는 잠깐 비워놓을게. 자, 점 P를 구하는 방법은 이 식을 갖다 쓰면 돼요. 비례식. 어떻게 되죠? M 곱하기 BP가 N 곱하기 AP와 같아야겠죠. 내항이고 외항이고. 얘 BP는 뭔데 얘들아? 요 둘 사이 거리 어떻게 써야 돼? 모르죠? 왜? P의 좌표 없잖아. 그치? 우리는 X라고 좀 칭할게. 그럼 X가 뭔지를 표현하면 되는, X를 구하면 돼. 우린 이제부터. 됐니?
자, BP 사이의 거리 뭐라고 쓴다고 했어, 승규야? BP의 길이. 어? 아니, 이건 비율이고, M 대 N 비율. 어? 경훈아, 뭐라고 써? BP의 거리. BP. 어? 집중 안 해? 이건 비율이라고. M 대 N 비율. 아니, 좌표가 나와 있어. BP의 거리 뭐야? 그 절대값. 그래. 어이씨. 혼나, 니네. 자, 절대값 x-x2가 두 점 사이의 거리였어. 수직선에서. 맞아? 얘는 n 곱하기 AP 사이 거리는 절대값 x-x1인 거야. 내가 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림을 그린 것 뿐이지 요 둘의 대소관계는 모르는 상태라고. 그래서 절대값 갖다 쓰는 거야. 알겠지? 됐냐? 자, 그럼 이제 x를 구하려면 절대값을 풀어야 돼, 얘들아. 맞아? 근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맞아? 근데 내분점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x1이 더 크면 중간에 무조건 x가 있는 거지. 내분점이니까 가운데 껴 있어야 된다고. 반대로 x2가 왼쪽에 있어도 x는 중간에 껴 있는 놈이잖아. 내분점이니까. 이해가요? 결론, 하나는 무조건 양수고 하나는 무조건 음수여야 돼. 지금 이 괄호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라고. 무조건 얘가 양수면 얘는 음수고. 이해가요?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됐냐?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 헤치려면 왼쪽 놈을 그대로 뽑아내면 오른쪽 놈은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된다고. x라는 놈은 중간에 껴있는 놈이니까. x1, x2 사이에 있는 놈이니까. 됐어? 그래서 얘를 x는 하고 정리하시면 mx와 nx 넘기면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라는 식이 완성이 될 거예요. 됐나? 그래서 내분점은 m 더하기 n분의 두 비율을 더하시고요. m에다가는 x2를 곱하고 n에다가는 x1을 곱해서 더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단 말이야. 그치? 항상 곱하는 거는 얘들아 잘 봐야 돼. 그림에서 보면 곱하는 건 항상 크로스로 곱하면 돼요. 얘랑 얘를 곱하셔야 돼요. 반대편 놈이라. 비율 얘랑 x1을 곱해서 더하는 거야. 알겠어? 반대편 놈을 곱해서 더하는 게 분자라고. 됐니? 말로 나오면 내항끼리 곱하는 거고 외항끼리 곱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갈까? 됐니? m는 b의 좌표랑 곱하고 n은 a의 좌표랑 곱하면 된다고. 됐냐? 네, 그래서 증명까지 어렵지 않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2차원으로 가져가 볼게요. 2차원. 2D로 넘어가면 얘는 오히려 간단해질 거야. 편의상 1사분면에다가 그림 좀 그려놓을게요. 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습니다. 뭐 항상 나오듯이 얘는 x1, y1이라고 칭할 거고요. 얘는 x2, y2라고 좀 칭할게요. 그래서 3분 AB에 똑같아요. 말은 굳이 안 쓸게. M 대 N 내분점 P가 있다고 좀 해볼게. M 대 N. 내가 앞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써서 숫자나 문자를 쓰면 이건 비율이다. 실제 길이 아니야. 알겠죠? 보기 편하게 쓰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구하시면 돼요. 자, 내가 X좌표를 구하려고 내려봤더니 얘들아 어때? 무슨 일이 생겼어? 빗변의 B는 요 B랑 똑같지 않냐? 괜찮을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이용하시면 M 대 N이면 얘도 M 대 N이어야 되지 않냐? 요거 평행한 선이면? 기억나요?
닮음. 그래서 얘도 m 대 n 내분점이 되는 거야. 그냥 x 좌표끼리. 됐죠? 그래서 얼마라고 써야 된다고? m 더하기 n분의 비율을 더하시고요. m은 반대편 x2랑 곱하고 n은 x1이랑 곱해서 더하면 된다고. 이것도 하나의 수직선이란 말이야. 수직선에서의 내분점 공식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고. 됐니? 자, 마찬가지로 어디서도 y축에서도 이것도 하나의 수직선이야, 얘들아. 뭐 하면 돼? m 대 n 내분점이 돼버린다고. 요 y좌표는.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m은 반대편 좌표랑 곱해서 n은 y1이랑 곱해서 더해주시면 전피의 좌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 A, x1, y1 B, x2, y2 A, B의 m 대 n 내분점 P는 그냥 x 좌표끼리 한번 내분점 공식 쓰시고 y 좌표끼리 한번 내분점 공식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만지 이해갈까? 됐나요? 그냥 한 번 하시면 돼요. 한 번. 어우, 팔 아파. 괜찮을까? 자, 그러면 내가 외분점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 한 번만 살짝만 보자. 외분점. 자, 외분점이라는 놈은 밖에 있는 점이야. 밖에 있는 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직선상에서 얘들아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M 대 N 외분점을 찾으래. 그럼 A랑 연결한 건 M이고 B랑 연결한 건 N이어야 돼. 비율이. 근데 M이라는 문자가 더 크다고 가정해보면 M 대 N 외분점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 점 P. 이해가요? 그래서 A의 X좌표 X1, B의 X좌표 X2, 점 P, 외분점 Q라고 합시다. 외분점 Q는 X라고 했을 때 그림상 보니까 어때요, 얘들아? 무조건 X가 제일 크거나 아니면 X가 제일 작을 수밖에 없죠.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어서 외분점이라며, 그치? 그래서 요 놈은 절대값 풀 때 부호 같다라고 풀려요. 부호 안 바뀌고.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여야 되겠지. 저 그림상. 외분점은. 됐나? 그래서 그대로 풀리면 뭐 자세하게 안 할 거야. 외분점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참고사항으로 알면 돼. 내분점 공식 있죠. 얘를 빼기로만 바꾸면 돼요. x의 x라는 놈은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이 됩니다. 빼기로만 바꾸면 그게 외분점 공식이 돼요.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되지만 굳이 안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소개는 해드린 거야.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 줄만 더 쓰고 잠깐 쓸 시간 드릴게. 야, 만약에 너희한테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은 AP 대 BP가 뭐 2대 3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얘들아. 그냥 문제에 뜬금없이 얘만 줄 거야, 얘만.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 내분점이면 이 식을 만족하지만 사실 얘는 등호 화살표가 빠져야 돼요. 알겠죠? 같은 말이 아니야. 다시. 요렇게만 적혀 있으면 너희가 해석하는 방법 이거 꼭 알아야 돼. 알겠지? 해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 주인공을 선택하셔야 돼요. 주인공은 자주 등장하는 애가 주인공이야. 오케이? 그래서 P가 주인공이야. 알겠지? 그래서 P는 순서대로 A, B에 오케이? 순서대로 2대 3 내분점 또는 외분점이 됩니다.
교육과정에서 외분점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나와요. 약간 아이러니하지. 그러니까 이 보라색을 만족시키는 그림이 A, B를 잡고 P가 중간에 껴서 2대 3일 수 있거든? 요 그림 맞죠? 근데 이럴 수도 있다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떻게?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왜? 2대 3은 만족하잖아. 만족할 수 있다고 바깥쪽에서도. 이해 갔어?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이 나오면 얘들아 케이스는 2개를 풀어야 된다는 걸 잊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 놓쳐서 꼭 틀린다. 내분점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외분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2가지 경우겠구나가 떠오를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외분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좀 더 봐야 돼요. 자, 내분점이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에 그놈이 응용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같이 보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중점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점이라는 놈은 1대1 내분점이랑 동의어라고 볼 수 있어. 그쵸? 중점이라는 건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1대1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상에서 만약에 x1과 x2가 있는데 요놈의 중점을 구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다? 1대1 내분점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1x2 더하기 1x1이겠죠. 아까 썼던 공식에 일일이 대입해서 하고 보니까 그냥 평균이더라 입니다. 평균이더라. 맞지? 1대1 내분점 중점 찾는 건 이제부터 평균 구하시면 돼요. 2점에. 자, 마찬가지로 2차원에서도 만약에 x1, y1 x2, y2라는 2점이 있는데 요놈의 중점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균으로 구하시면 된다. 더해서 2로 나눠라 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중점, 이제부터 평균. 두 번째는 무게중심입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만약에 우리가 평면이 필요하겠죠. 얘는 2차원에서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점 A를 x1, y1, 점 B를 x2, y2, 점 C를 x3, y3라고 한다면 요놈의 무게중심이 존재할 거야. 무게중심을 찾는 과정은 중선을 이용해서 M이라는 놈이 어때요? M은 평균 이용하시면 되죠. 이렇게 BC의 중점. 괜찮니? 무게중심은 뭐야? 몇 대 몇? 2대 1. 그래서 내가 무게중심 G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뭘로 구하면 된다? AM의 2대 1 내분점이다 라고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걸 계산을 직접 해야 돼. 2 더하기 1분의 2는 M이랑 곱하고 1은 A랑 곱하고 했더니 결론? G라는 놈은 세 점의 평균이 됩니다.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됐니?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방금 말했듯이 요거 그대로 공식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왜? 2 더하기 1은 3 맞고요. 2는 M의 좌표랑 곱해지니까 약분돼서 요놈 두 놈 남고 1은 A랑 곱해지니까 x1, x2, x3이 더해지겠죠. 원리 알겠니? 그래서 무게중심은 앞으로 세 점의 평균이다라고 기억하시면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 자, 그때 만약 세 변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면 무게중심은 유지가 됩니다. 성질이야. 외워야 돼. 안 외우면 너무 복잡해. 자, 무슨 말이냐?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A, B 뭐 2대 3 마찬가지로 B, C 2대 3 C, A 2대 3으로 쪼갰다 쳐보자. 됐냐? 그럼 세 개의 새로운 점이 생겼죠. 이 점을 연결하면 새로운 삼각형 만들어지죠. 이 새로운 삼각형과 원래 있던 ABC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동일합니다. 항상. 이건 수식으로 증명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2대3, 2대3, 2대3 쪼개면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원래 무게중심과 동일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니? 근데 만약 2대3, 2대3, 3대2로 틀어버리면 달라져요. 계산해야 돼요. 알겠죠? 한쪽 방향으로 2대3, 2대3, 2대3이 유지가 돼야 돼요. 2대3, 2대3, 3대2 이러면은 틀어져. 그건 계산 직접 해야 돼요. 알겠니? 무슨 말인가? 일정한 비율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쪽 방향으로 돌아야 돼. 2, 3, 2, 3, 2, 3. 됐지? 오케이. 괜찮아? 자, 세 번째. 각이등분선. 야, 각이등분선은 중학교 2학년 닮음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뭐랑 뭐죠? 내각의 등분선. 이거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냐? 했죠? 기억나요? 없었고. 했어? 개념 노트에 있니? 전장 넘겨봐. 있어 없어? 내각의 등분선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어이씨, 왜 고개를 끄덕였어 근데.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 경원아, 너는 알 거야. 어떤 도형이 떠올라야 돼? 내각의 이등분선 하면 땡. 아이, 어떤 도형이 떠올라야 돼. 그림이 떠올라야 돼. 그림. 아이씨. 삼각형 내각의 이등분선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 동규야?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선생님들 다 소집해와. 하트가 떠올라야죠, 하트. 내각을 이등분하면 어떻게 돼요?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라는 비율이 있었죠? 하트 뒤집어 놓은 거. 그렇게 안 배웠어? 성룡이 그렇게 배웠어? 아예 처음 들어? 이게 뭔지는 기억나? AB 대 AC는 BD 대 BC, CD와 같다라는 거 배우죠? 기억나죠? 그 다음 외곽은 어때요? 외곽은?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해봅시다. A의 외곽을 2등분 해볼게요.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점을 D라고 좀 할게. 그럼 어떤 도형이 떠올라야 되지, 얘들아? 나이키. 왼쪽 대 오른쪽은 전체 대 요놈이다. 나이키. 중학교 때 이렇게 안 배웠니? 아, 그래. 두 그림 모두 얘들아, A, B 대, 문자는 똑같아요. A, B 대 AC는 B, D 대 C, D라는 걸 만족합니다. 오케이? 그때 그러면 A, B와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나올 거야, 좌표가. 그래서 직접 계산을 했을 때 M 대 N이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점 D는 BC의 M 대 N 내분점이 됩니다. 그쵸? 왜? 얘도 M 대 N일 거니까 내분점. 자, 마찬가지로 외곽도 동일해요. AB와 AC를 구할 수 있게 나오면 비율이 만약에 내가 구했더니 M 대 N이래. 그럼 얘도 M 대 N인 거야.
괜찮니? 그래서 D가 뭐가 된다? BC의 M 대 N 외분점이 돼요. 야, 그럼 외분점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얘가 나올 확률은 희박해. 반대로 말하면 얘는 나올 확률 매우 높아. 알아야 돼. 모든 문제집,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 이거는. 이해갈까? 그래서 이 왼쪽 것까지 이거 왼쪽 건 꼭 생각하셔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자, 중점의 활용인데, 우리 사각형에서 중점이 나오는 성질을 갖는 사각형은 뭐가 있었을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때? 중점과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을까?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마름모도 포함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은 어떻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평행사변형은. 기억나요? 그래서 어때? 대각선의 뭐가? 중점들이 일치한다라는 성질이 나오게 되죠. 이해가요? 무슨 말? 내가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A, B, C, D라고 한다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쓸 수 있겠지. 요게 또 중점과 관련돼서 문제에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정리해 놓으시면 이제 찐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정리해 주세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3번에 점 P는 1번. 점 P는 여기에 위치한 놈이에요. 그래서 A, B를 2라고 나와있지 얘들아. 그럼 순서가 중요해. A랑 연결한 길이부터 세는 거야. 4대 2가 되겠죠. 4대 2는 약분해서 2대 1 내분점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두 번째 줄에 혹시나 1대 5라고 쓴 사람들은 틀렸다인 거야. 2번 마이너스 1은 BA를 2라고 했으니 B부터 세는 겁니다. B부터. 그쵸? 그래서 B란 거리 5에 A란 거리 1이므로 5대 1이라고 쓰셔야 돼요. 됐죠? 순서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에 뭐를? A, B를 1대 5라고 했으니까 A, B 1대 5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랑 같은 말이라는 거 해석하시면 됩니다. BA를 5대 1이나 AB를 1대 5라는 건 같은 말이겠죠. 그쵸? 그래서 3번의 답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 4번의 답은 경훈이 얼마 남았어? 오케이. BA를 2대 1이라고 했죠. 얘는 분명히 1번과 다르다가 중요하겠죠. 그쵸? 2대 1이라는 표현은 똑같지만 순서가 반대이기 때문에 BA 2대 1은 0이 되겠습니다. 4랑 2라는 길이. 문제 없을까? 됐죠? 오케이. 자, 24번. 자, 24번의 경우에는 뭘로 보면 되냐? 뭐 공식으로 한 사람들은 없겠죠. 그냥 좌표만 보면 돼요. 좌표를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마7이 있고 3이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마3이야. 한 요 정도야. 마3. 됐죠? 그래서 어때? 길이가 4랑 6이죠. 너무 길게 잡았네. 야. 됐냐? 그럼 뭐만 조심해라? 순서만 조심해라. A, B라고 읽었으니까 뭐 해야 돼? A에서부터 세야 돼. 요 점, 요 길이 6대 4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3대 2가 되겠죠. 문제 없죠? 자, 마찬가지로 1,0, 1은 한 요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요 1은 B부터 세야 되네요. 길이 8, 길이 2니까 BA를 8대 2, 즉 4대 1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틀리지만 않았으면 됩니다.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2,2분의 3 찾아주셨으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됐나? 그래서 두 문제 다 설명하려고 좀 자세히 봤고요.
25번은 뭐 공식 대입해서 푸셔도 돼요. 그려서 푸셔도 되고 1번 뭐 나오냐 승규야? 몇 콤마면? 네, 잘 모르겠어요. 에이씨. 야 공식만 대입해도 나오잖아. 만약에 1번에 공식 대입한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자 A, B를 1대3 내분임으로 뭐라고 써야 돼? 일단 첫 번째 1 더하기 3을 먼저 쓰는 거야. 비율의 합. 그런 다음에 얘들아 1은 누구랑 곱하라고? 1은 내항 B랑 곱하는 거라고. 좌표랑 B의 좌표랑 1을 곱하면 돼요. 얼마?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누구랑 곱하라고? A의 좌표랑 곱하는 거라고. 3은 A의 X좌표랑 곱하면 6 이렇게 쓰면 된다고. 승규 됐어? 깨달았어요. 오케이. 깨는 고소하죠? 달지 않아요? 자, 1 더하기 미안합니다. 인상 써 유경원. 자, 1에 B랑 곱해서 또 Y좌표 1 쓰면 되고요. 더하기 3은 A의 Y좌표인 마이너스 7과 곱해서 마이너스 2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공식 대입하는 방법. 얼마? 1,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을까? 자, 그럼 2번은 얘들아 1대3을 3대1로 바꾼 거니까 공식 대입해서 또 똑같이 하면 되는데 공식 대입은 너희가 해보시고 좀 더 쉽게 푸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 숫자가 간단할 때는. 야, 2번은 A, B의 3대1이니까 요거 찾으라는 거지. 3대1. 맞아? 그럼 뭘 봐도 3대1이라고 했어? 내가 X좌표끼리 그냥 보면 돼. 요거 X좌표 마이너스 2고 얘 X좌표 2죠? 전체 길이 얼마야 얘들아? 4지. 걔를 몇 대 몇으로? 3대1이잖아. 그러면 요 길이가 3이고 얘가 1이란 뜻 아니야? 실제 길이가? 전체 길이가 4니까. 그럼 얘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마찬가지로 Y좌표 구하실 때도 Y좌표 얼마? 마7. Y좌표 1. 얘들아 전체 길이 얼마야? 8. 걔를 3대1로 쪼개면 얼마야? 6이랑 2겠지. 됐어? 그럼 Y좌표 얼마?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마일, 마일이구나 바로 구할 수도 있겠죠. 이해 가요? 공식 대입 안 해도 어차피 이 원리대로 만든 게 공식이잖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해 가죠? 네. 자, 3번. 중점은 쉽네요. 더해서 평균 내면 되니까 0,3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괜찮죠? 자, 26번도 쉬우니까 답만 체크할게요.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요, 얘들아. 그래서 1번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고요. 2번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무게중심 찾으라고 했으니까.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 좀 해놓으시고요. 아직 다 의외되신 분들 잠깐 시간 줄 테니까 그런 다음 뒤에로 넘어갈게요. 자, 27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27번. 자, 점 A, B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A, B를 3등분한 다음에 A에 가까운 점을 P, B에 가까운 점을 Q라고 했을 때 좌표를 구해라. 자, A, B를 정확하게 좌표 평면 X축, Y축 그릴 필요 없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좀 합시다. A는 마이너스 2,7, B는 4,2. 자, 그때 얘를 3등분하래요. 그럼 점 2개가 더 생기겠죠? 그 중에서 A에 가까운 걸 P라고 하고 B에 가까운 걸 Q라고 하고 너무나 당연히 P라는 놈을 A, B의 1대2 내분점 줄여서 쓸게요. 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점 Q라는 놈은 A, B의 2대1
내분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숫자가 간단할 때는 그냥 뭐 하는 게 편하다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비율로 잘라서 보시는 게 편해요. 이거 마이죠. 얘 3니다. 얘들아 전체 길이 얼마야? 6이죠. 얘를 3등분하라고 했으니까 각각 이거 자르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겠죠. 됐나요? 그래서 좌표가 얼마가 된다? 0이랑 2가 된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지. x좌표. 이해가죠? 자, y좌표도 마찬가지로 7에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전체 길이는 9예요. 걔를 3등분한 거잖아. 그럼 각각의 길이는 3이겠죠. 3, 3, 3 차이 나겠지. 됐나요? 그래서 좌표 얼마? 4, 1 이렇게 가겠죠. 좌표가. 됐지?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0,4가 되고요. 점 Q의 좌표는 2, 얼마야? 1이죠? 아, 깜짝아. 2,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내가 내 글씨 못 알아봤네. 미안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공식 대입해도 돼요. 이걸로 그냥 공식 대입 연습하셔도 돼. 하지만 그릴 수 있으면 숫자가 다 나와 있다면 굳이 뭐 식을 안 써도 구할 수 있다. 됐죠? 오케이? 네. 자, 28번만 먼저 풀어볼까요? 28번만. 어떻게 풀지?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잘 봐. 요 표현이 우리가 안 배운 표현이 아니야. 아까 내분점 공식 증명할 때 썼던 표현이야. 뭐 얘는 내항곱, 외항곱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얘를 AP 대 BP는 내항곱 5 대 2라고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AP 대 BP는 5 대 2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P는 A, B에 이거 순서 맞춰서 써야 된다고 했어. A, B에 5 대 2라고 써야 돼요. 5 대 2 내분점이 될 수도 있고 외분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떤 말 때문에 선분 AB 위의 점 P라고 했잖아. 선분이야 직선이 아니라 끊어지 양쪽으로 뻗어나갈 수 없어. 즉 P는 무조건 외분점이 될 수 없어요. 내분점이어야만 합니다. 이 문제에서. 이게 확정이 되는 거야. 선분 AB 위의 점 P라는 말 때문에. 내분점일 수밖에 없다. 야. 이해가요? 뭔 말인가? 네, 그러니까 분석할 게 많아서 요 한 문제만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럼 끝났네. 그냥 P는 AB의 5대2 내분점만 찾으면 되네요. 이번에 공식 대입해볼게. P는 5대2 내분점 플러스 비율 더해주시고요. 자, 5는 B의 X좌표와 곱해야 돼. 55 더하기 2는 A랑 곱해야 돼. 8 5 더하기 2분의 5는 B의 X좌표 40 2는 A의 X좌표 마이너스 12라고 쓰면 된다고. 됐죠? 그래서 얼마? 9,7분의 28, 4. 됐냐? 자, 문제에서 5P제곱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만 사라지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 답은 97이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97. 됐죠? 오케이. 자, 29, 30 해봅시다. 네, 가봅시다. 자, 29번 가자. 자, 일단 정석대로 먼저 한번 풀게요. 정석대로 푸는 건 이렇게 문자들이 섞여 있으면 그림으로 그려서 체크하기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뭐 해? 직접 구합시다. B 더하기 1분의 B는 B랑 곱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A랑 7 B 더하기 1분의 B는 B랑 곱하니까 2B 더하기 A 끝. 얘가 얘랑 같다 하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B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7이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하시면 분모들 곱해서
5b-35는 b 더하기 1이다. b가 9라는 값이 나와줄 것 같네요. 그쵸? b가 9가 나오시면 대입해서 두 번째 놈이 10분의 18 더하기 a인데 걔가 5분의 4, 즉 10분의 8 돼야 돼서 a는 마이너스 10이구나. 더해서 답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가 결론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정석풀이겠죠. 문제 없을까? 자,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그림으로 풀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A, B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보자. 그때 B의 X좌표 마이너스 1이고 A의 X좌표 7인 상황이고 얘를 B 대 1로 쪼갠 게 뭐 마이너스 5분의 1이래요. 왼쪽이 좀 더 가깝겠죠? 그치? 됐어? 야, 그럼 끝났네? 왜? 다 숫자가 나와 있네. 요 길이 얼마냐, 그러면? 얼마야? 5분의 4죠? 괜찮아? 이거 실제 길이 얼마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5분의 36이야. 그럼 비율이 몇 대 몇이야? 실제 길이의 비율이 1대 9네. 됐어? 그래서 9야. 이렇게 가버리면 돼. 괜찮아? 그러면 y좌표도 b의 y좌표 2고 우리 내분점의 y좌표 5분의 4고 a의 y좌표는 a였잖아. 근데 얘도 1대 9라는 비율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1에 해당하는 길이가 5분의 6이니까 9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는 9배, 5분의 54겠죠. 됐어? 그래서 5분의 4에서 5분의 54를 빼면 마이너스 10 나오겠지.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매우 특수한 상황이지. 이렇게 구해도 쉬운 거. 문자가 섞이면 웬만하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알겠죠? 됐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 30번은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요. 너희한테 조금 어렵게 괴롭히려면 요 문제가 나올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얘들아, 자주 나온 게 주인공이야? B가 주인공이야? B는 이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죠? B는 순서대로 A, C의 2대 1 내분점일 수도 있고 외분점일 수도 있다야. 그래서 좌표는 나중에 생각하고 B가 A, C의 내분점이려면 얘들아 A랑 C가 있고 A 쪽이 2니까 A 쪽에 좀 더 길게 2대 1인 점 B가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겠니? 이해 갈까? 그 다음에 AC의 외분점이면 얘들아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일단 AC를 그려. 근데 어떻게 그리냐면 여유 있게 그려. 양쪽으로 뻗어나가도록. B라는 놈은 A랑 연결된 게 2여야 되고 C랑 연결된 게 1이어야 되는데 B는 이쪽 아니면 이쪽에 있어야 돼. 이해 가요? A랑 연결한 게 C랑 연결한 것보다 길려면 B의 위치는 위에 있어야겠네. 그래야 2대 1이 되겠지. 이해 갈까? 무슨 말인가? 가능한 그림이. 자, 그럼 우리는 외분점 공식은 모른다는 전제하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껴있는 놈 중심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B라는 놈이 현재 마이너스 2,5고 A라는 놈이 3,1일 때 C는 모르죠. A, B라고 좀 할게. 그래서 A와 C에 대해서 2대1 내분점 공식을 쓸 거야. 됐니? 그래서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1분의 2A 더하기 3, 2 더하기 1분의 2B 더하기 1. 요게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 얘들아? 점 B랑 같아야 된다고. 점 B의 좌표여야 된다고. B는 마이, 5예요. 괜찮을까? 그럼 첫 번째 그림에 의해서 우리는 A라는 값이 얼마,
점 C가 몇 콤마 몇이 나오죠 얘들아? A값 얼마? 이거 마륙 나와야 된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9여야 되죠? A가 뭔데? C의 좌표였잖아, X좌표. B는 얼마 나와야 돼? 3분의 15가 돼야 되니까 B는 7 나와야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9, 7이라는 점 하나 찾으셨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에서 이 그림은 누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돼? C를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2대 1인데 그럼 요것도 1이니까 즉 얘는 중점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C는 A, B의 중점이 되겠죠? 됐어요?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조건 보고 알겠죠? 그래서 C의 좌표가 A, B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1,3 이렇게 C의 점 두 개를 구해 주셔야 하는 거였습니다. 괜찮을까? 됐니? 오케이. 네.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별표 친 만큼 쟤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1번) 자, A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3, 4분면 위의 점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에 있으면 그냥 뭐 하라고 얘들아? 그냥 쓰세요. 내분점 공식. 얘들아 이제 바로 하자. 더하면 얼마냐? 1이다. 1분의 t는 b랑 곱합니다. 2t 더하기 1마t는 마사랑 곱해야 돼요. 마사 뿔 4t 콤마 1분의 t는 b랑 곱해요. 마이너스 9t 더하기 1마t는 a랑 곱하니까 1마t. 힘들어. 됐죠? 그냥 쓰는 거야. 공식대로. 그래서 6t 마이너스 4 콤마 마이너스 10t 더하기 1 나오시는데 얘가 3, 4분면 점이라고 했으니 요것도 음수, 얘도 음수여야 된다. 끝이죠? 그래서 t는 뭐보다는 작고 3분의 2보다는 작아야 되며 and 10분의 1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서 최종 답은 10분의 1보단 크고 3분의 2보단 작다라고 겹치는 부분을 적어 주셔야겠죠. 연립부등식. 어려운 거 아니죠? 간단하죠? 괜찮니? 오케이. 자, 3233 두 개 먼저 할게요. 3233. 네, 뭐 두 문제 다 똑같은 문제라서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2번에 A, B의 t 대 1마t 내분점은 저렇게 계산 가능하잖아. 근데 얘가 어디 위의 점이었으면 좋겠대? X축 위의 점이었으면 좋겠대잖아. 그럼 뭐해? Y좌표 0이다죠. 그쵸? 그래서 t값 얼마? 8분의 5죠. 자, 요게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림을 그려보셔도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얘들아 마이너스 2,5랑 4,3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 마이너스 2,5 4,3 그럼 내가 원하는 건 현재 요 점인 거고 얘가 지금 몇 대 몇이라는 거야? t 대 1마t라는 비율이란 얘기죠. 아래로 갈게. 현재 이런 비율이란 얘기지. 근데 그냥 뭘로 하면 되는 거야? 야, 길이가 5고 길이가 3이잖아. 닮은 비로 가면 되잖아. 빗변의 비율이랑 높이의 비율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닮았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거야. t 대 1마t는 5 대 3과 같아야 된다라는 관계식을 세워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3t가 5-5t와 같다 해서 t는 8분의 5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으로 푸셔도 됩니다. 이해가죠? X축이니까 쉬우니까. 자, 3번은
1대 K 내분점 내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 위의 점이었으면 좋겠대. 뭐만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돼. 그래서 1 플러스 K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9K가 1 플러스 K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K 더하기 5랑 같다. 양변에 1 플러스 K를 곱해서 마1 뿔 9K 마4 뿔 K 더하기 5 더하기 5K. 그러면 3K가 2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K는 3분의 2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얘도 동일하게 풀 수 있어요. A가 1,9고 B가 마4,1이면 뭐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A가 1,9, B는 마4,1. 야, 너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요. 1차 함수식. 이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가 5분의 10이니까 2 나오죠. 그래서 이 직선은 Y는 2x 1 넣어서 9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7이라는 직선이에요. 얘가 Y는 x 더하기 5와 만나지 않겠냐? 연립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몇 콤마 몇이야 이거? 마이 콤마 3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뭐 하면 돼? 비율 구하려면 1대 K라며. 1대 K. 그럼 그걸 뭘로 봐? X좌표끼리 비교하면 되죠. 마4, 마2, 1. 실제 길이가 얼마? 3, 2. 그래서 3대 2가 1대 K랑 똑같다 하시면 K는 3분의 2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든 도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라는 사실. 너무 식에만 얽매여 있으면 식이 복잡해졌을 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나요? 라스트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할 거고요. 자, 34번은 얘들아 A 좌표 좀 바꿔주세요. A 좌표를 마이너스 4,A로 좀 바꿔주세요. 마이너스가 빠졌어요. 34번 시작. 야, 3233과의 차이점은 하나죠. 어떤 거예요? 얘는 좌표가 문자가 섞여 있으니까 바로 얘를 그리긴 너무 어렵다. 직선을 세울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얘는 정석으로 푸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문자 많으면 정석으로 푸는 게 맞다 했어,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1분의 A는 B랑 곱하고 1은 A랑 곱하고 A 더하기 1분의 A는 B랑 곱하고 1은 A랑 곱하고 해서 대입하면 끝이죠. 됐나요? 그래서 X좌표의 2배가 Y좌표니까 분모는 날리시면 될 거고요. X좌표의 2배가 Y좌표랑 같다라고 때려주시면 되겠네요. 동규야, A 얼마 나와요? 네, 2분의 1 나옵니다. 양수값. 됐죠? 고생했습니다. 야, 저 숙제까지 해서 목요일날 한 번에 체크할 테니까 목요일날 못하면은 늦게까지 안 보낼 거야. 알겠지? 안 되어 있으면 숙제 잘 해오시고 질문 같이 한 번에 저때 털어버리도록 할게요. 가셔도 좋습니다.